2015년 한국 조선업의 심장 거제도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모인 이곳 25만 주민의 절반이 조선소로 먹고 사는 섬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퍼부으며 한국보다 40% 저렴한 가격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땅값은 공짜, 세금까지 깎아주니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도크는 텅텅 비었고 수만 명의 숭늉공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거제도의 밤거리는 어두워졌고 부동산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으로 이길 수 없다면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승부하자. 그렇게 갈고 닦은 기술이 바로 영하 163도의 극한을 견디는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일반 철판은 이런 온도에서 유리처럼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배 안쪽에 특수 금속막을 입히는 고난도 기술, 멤브레인 방식이 필요했죠.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용접 기술.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2020년 6월, 가뭄에 담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0척 이상의 LNG선 발주를 예고한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카타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가격을 낮추라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30%나 싼 가격을 제시했다며 흔들었죠. 한국은 한 척에 2,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결국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조선소 3곳과 100척 이상의 배를 만들 슬롯 계약을 맺었죠. 다만 중국 후동 중화조선소도 16척 규모의 예약을 따내며 균열을 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배들이 바다로 나가자마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호주 앞바다에서 중국 후동 중화조선소가 만든 글래스톤호가 멈춰섰습니다. 엔진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죠. LNG선은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엔진이 멈추면 냉각 시스템이 꺼지고 가스가 팽창하며 탱크 압력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결국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를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중국산 배 칭다오호가 발전기 고장으로 멈춰섰어요. 더 심각한 것은 선체 외벽에 얼어붙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탱크 안에 극저온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무서운 징후였죠. 호주 정부는 운항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180일 동안 바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LNG선 안에서는 달리는 동안에도 가스가 조금씩 증발합니다. 이를 자연 기화가스라고 부르죠. 하루에 보통 전체 양의 0.5%에서 1% 정도가 기체로 변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를 싣고 가는 배에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증발하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제액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가스 손실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였죠. 반면 중국산 배들은 제액화 장치가 자주 고장나거나 냉각 효율이 낮아 증발하는 가스를 그냥 태워버립니다. 칭다오호의 경우 항해 한 번에 수십억 원의 가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배를 살 때는 600억 원, 저렴했을지 몰라도 10년만 운항해도 한국 배를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LNG선은 흔히 바다 위의 거대한 폭탄이라 불립니다. 영하 163도의 가스가 가득 차 있으니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한국 조선소들은 오중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탱크 벽을 5겹으로 겹쳐 가스가 밖으로 샐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수천 개의 센서를 촘촘하게 박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반면 중국산 배들은 보통 3중 시스템에 그치고 센서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칭다오호가 얼어붙는 사고를 겪었을 때 센서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선체에 서리가 낀 것을 보고 나서야 사고를 알았죠. 배는 인도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거친 바다 위에서 보내야 하니 사후 관리가 핵심이죠. 한국 조선소들은 싱가포르, 두바이, 로테르담 등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대규모 서비스 센터를 운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안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칭다오호가 고장났을 때 중국 기술자가 오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부품 조달에는 2주가 더 소요됐습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있는 하루 동안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죠. 결국 중국이 제대로 고치지 못해 한국 조선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살 때 내는 돈만 보면 중국이 훨씬 싸 보입니다. 한국 배는 한 척에 2,100억 원, 중국 배는 1,500억 원, 무려 600억 원 차이가 나죠. 하지만 배는 적어도 30년은 바다 위에서 굴려야 하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연료비, 수리비, 가스 손실액을 합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배는 1년에 수백억 원어치의 가스를 공중에 버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와 운항 중단 손실까지 더하면 총 운영비가 배값의 2배를 훌쩍 넘깁니다. 처음에는 600억 원을 아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1,000억 원 넘게 더 쓰는 상황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총 소유 비용, TCO이라 부르죠. 카타르는 이 뼈아픈 계산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020년 카타르가 6조 원을 아끼려던 선택은 결국 20조 원의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카타르는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 대신 제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사정했죠. 현재 주요 조선소들의 도크는 2028년까지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자리가 없어 배를 못 만드는 상황이에요. 협상력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저가 공세를 펼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국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한국 조선업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메탄을 넘어 암모니아와 수소를 사용하는 무탄소 선박 기술에서 또 한 번 앞서가고 있습니다. 싼 게 빚이 떡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조선업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경제성은 초기 가격이 아니라 기술의 완성도에서 나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죠. 한국 조선업은 2015년 위기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며 다시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선택했던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술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 우리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에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 그 앞날에 밝은 햇살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